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에는 미국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처럼 3대 주스가 같이 좀 올라가는 네.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에 대한 걱정들을 많으셨죠. 나스닥이 어저께까지는 7일 연속 음봉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8일 만에 양봉으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양봉이란 건, 음봉이란 건 시초가 대비 강했냐 약했냐 그런 거로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오늘도 또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기준은 31번째가 되겠고요. 종가 기준은 벌써 23번째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2번 사상치 효과 간 것은 작년이에요. 작년에 네. 다우지수가 1년 동안 22번, 네, 22번이었는데 네. 올해는 벌써 23번째 사상치 효과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장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좋은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분산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금융주가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금융주, 에너지,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에 민감, 한쪽에서 보면 성장보다는 같이 이런 쪽에서 몰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오전에 발표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실업이 되면 그 회사를 이제 해고가 되면 이제 가는 곳이 있죠. 그래서 네, 보조금을 달라고 가는 것이 이제 신규 실업 청구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요. 당초 53만 건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네. 49만 8천 건이 나오면서 소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만 건 이하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네요. 네, 물론 상당히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완전 정상적인 것은 작년 팬데믹 이전에는 20만 건이었기 때문에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50만 건이랑 이하로 갔다는 것은 소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면 매주 첫 번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전에 다 발표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나올 날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가 생길 거라고 기대가 상당히 있거든요, 월가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월가에는 일손이 부족한 쪽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피자집도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고용 시장의 회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던 만큼 주요 네. 종목 가운데에서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올라가니까 웬만한 섹터, 웬만한 좀 강했던 것들은 그냥 다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의 대표 주자는 역시 JP모건이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치 효과로 갔고요.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건 안 하건 국내 주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상대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분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라고 얘기하는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들어서 아주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또다시 사상치 효과를 직행하면서요. 오늘 무려 2%, 3%가 급등을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금융주의 비중이 높고 애플까지 오늘 좀 반등하니까 이렇게 밀려서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이제 중장비 대표 기업이 되겠는데요.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이죠. 오늘은 마이너스가 났지만 장중에는 연일 사상치 효과까지 갔다 왔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 2021년에 주목할 10개 종목을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던 중장비 대업 세계 최대 회사, 미국 당연히 1위가 되겠는데요. 오늘 또다시 사상치 효과를 갔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었잖아요. 실적은 그렇죠. 아주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쉬거나 재미없어서 많은 분들 실망하신 분 계실 텐데요. 뭐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오늘 좀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큰 재미를 못 받고 오히려 그 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좀 나름 반등에 성공했고 아마존 다 유튜브, 구글 다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찌됐든 오늘은 이렇게 빅테크 관련주들, 성장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네. 사실 최근 트렌드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기술주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로이스트의 한 전략가가 어떤 발언을 했나 본데. 네, 맞습니다. 그 트루이스트 증권의 키스러너라고 수석 투자 전략가거든요. 이분도 뭐 워낙 한몫하는 그 대단한 구루로 그 평가받는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의 시각은 약간 단호합니다. 뭐냐면 이분의 시각은 소위 기술주의 어떤 상대적 모멘텀은 쉽게 얘기해서 작년 5, 6월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워낙 피크 바닥에서 올라올 때 워낙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역할을 일정 수준 다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의 시각에 따르면 금년에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아주 뚜렷하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지표로 계속 저희도 물론 한국에 있지만 다 확인해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기 회복기는 결국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일부에서 이것조차 피크를 쳤다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교과서적으로도 어떤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를 비롯해서 가치주 비중을 지금이라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들 몇 가지만 확인해드리면 가치주와 이제 성장도를 뚜렷하게 나누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셀 1000. 러셀 1000은 이제 1등부터 1000등까지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러셀 1000의 그 소위 그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는 가치주가 19% 올라갔고요. 성장주가 7.3% 올라갔습니다. 물론 1년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성장주들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치주들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구리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역시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박사, 뭐 닥터 카퍼라는 얘기를 또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모든 산업, 반도체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가 항상 이제 경기 회복의 어떤 시금석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닥터란 말이 붙은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온스당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그 톤당 가격으로 보면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지난주에 톤당 $10,000가 넘어선 이래 어제 오늘 또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게 수년 내에 이제 $13,000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고 있고 심지어는 $20,0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헤지 펀드로 유명한 리버모어 같은 데서는 이제 구리가 새로운 오일이다, 새로운 원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구리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구리는 소위 고분이라 그래갖고요. 구리의 어떤 성분, 질이 좋은, 퀄리티가 좋은 구리가 지금 발견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여튼 구리에 대한 강세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리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두 개 광고해드리면 순수하게 구리 가격을 쫓아가는 ETF가 카포어를 줄여서 CPER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구리 광산 마이너들이죠. 광산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 COPX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네요. 네, 구리가 새로운 원유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구리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CPER 그리고 COPX라는 ETF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운송지수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벌써 1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우 운송지수도 이거 역시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 운송지수가 이제 미국 경기를 선행하는 거라는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송지수는 이제 미국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페덱스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페덱스나 UPS 이런 거 들어가고 철도 회사 들어가고 트러킹 하는 회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지수인데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다우가 생긴 지가 130여 년이 돼갑니다. 정확히 보면 날짜를 정확히 따지면 한 122년 돼.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123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다우 지수란 것이 생긴 이래 사상 처음으로 1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주까지요. 근데 아마 제 느낌으로 봐서는 이번 주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적 목적으로 하여튼 이동하는 사람과 상품 같이 추정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겠는데요. 여튼 다우 운송지수 이런 걸 추정하는 것이 IYT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편 우리가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는 금도 있어요. 네네. 금이 2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1,800달러 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도 조금 살펴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다 보니까 그 상품 지수를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튼 금은 여튼 이것 역시 뭐 주식 투자를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예전부터 그냥 애기 태어나면 그냥 금 부채나 사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어르신들 많이 하시고 아마 지금도 아마 장롱에 갖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것 저도 같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2월 이후 처음으로 금값이 역시 이것도 온스당인데요. 1,8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하고 워런 버핏이 지난주에 주총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특히 워런 버핏이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으로서의 그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교과서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그런 해지 수단에서의 금의 역할에 대해서 과거만큼 아니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여전히 요인이 있겠으나 여하튼 시장은 금의 지금 가치가 다시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금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금 자체는 시세 차익으로 여러분 매매하셔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달러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금 가격도 봐야죠, 달러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분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적당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 금 얘기하면 이제 금은 다들 누구나 갖고 있고 앵커께서도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금은 투자 방법이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 방법이 많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은요, 여러분들이 시계에서 그 시계나 금을 파는 그 액세서리 파는 곳에서도 직접 사실 수 있고요. 거기도 여러분 다 골드바 사실 수 있거든요. 금은 통장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통장을 거래하는 우리나라 은행 몇몇 있겠고요. 금은 선물도 있고요. 국내 ETF도 있고 해외 ETF도 있고 KRX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직접 1g 단위 막 거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 전부가 다 수수료가 다르고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본인한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거래하신 금융기관에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금의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내려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